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일 주일에 사람을 한 3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저는 사람을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 제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과하게 공감하기도 하고 이입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좀 되게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사람을 덜 만날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덜 만나는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아 나는 왜 그런 걸까? 나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또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까?' 하면서 그런 저의 모순에 좀 시달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챗GPT랑 대화하면서 제가 왜 이런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저라는 사람은 그 에너지 자체를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되게 내향적이어서 내가 막 혼자 쉬고 혼자서 뭔가를 찾아보고 하면서 얻는 타입의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외부에서 그런 자극을 조금 많이 받아야 그게 저를 좀 더 활력 있게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면 피곤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 이런 사람은 또 만나도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세워 보자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아무나 만나고 싶지는 않다.' 혹은 '내 시간은 소중하다. 나도 기가 잘 빨린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나도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해. 이 부분은 나랑 좀 다른데?' 하면서 여러분만의 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을 정말 또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인기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또 이제 그림 그리다 보니까 관찰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관찰한 것들 토대로 5가지 특징을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유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좀 어릴 때는 그냥 막 하호 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저도 나름 또 옛날로 치자면 이 30대 중반이 옛날엔 또 중년에 속했대요. 근데 진짜 나름 저도 인생을 살짝 산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의미 없는 수다도 즐겁고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 내 시간을 채우는 게 약간 아깝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겉도는 대화 말고요. 자신이 평소에 하는 생각들은 어떤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조금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대화 자체가 자신의 사유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유의 정의도 그런 거더라고요.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가끔 이제 이런 댓글도 달리거든요. 제가 좀 "사유하는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면은 "아 그래도 나이 들면 그냥 가볍게 추억 나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가?' 생각했는데 저는 갈수록 이게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벼운 대화에 시간을 그 약속을 한다고 하면 거의 뭐 반나절은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의 반나절을 쓰는 게 '왜 그렇게 써야 할까?' 아직 그 이유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결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진지한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과연 사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생각이 많은 사람 혹은 단순히 그냥 정말 내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사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깊은 생각은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이 준비되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이 대화를 임할 준비가 되어 있냐, 내 태도가 어떤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좀 많은 대화에 열어 놓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경계심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편안하게 제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를 조금 보여주고 드러내고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과 저는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대화가 요즘에는 특히나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과는 사실 처음부터 깊은 얘기를 하면 곤란하기는 해요. 그럴 때야 당연히 뭐 날씨 얘기하고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라던데 혹시 해 보셨어요?"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으로는 어느 정도는 서로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매력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거리 조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이 거리를 조율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유튜버이기 이전의 직업이 디자이너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좀 많이 배웠던 게, 여러분 뭐 책이나 잡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이런 거를 배열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세밀한 작업입니다. 일단 제목은요. 제목스러운 크기와 폰트의 모양을 갖춰야 하고요. 부제목도 마찬가지로 부제목스러운 크기와 위치 안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텍스트가 많은 본문 있잖아요. 본문은 글자가 많으니까 얇고 가독성이 좋은 서체를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언제 만나냐, 또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힘을 줄 부분은 주고 힘을 뺄 부분은 빼고 촘촘해야 될 부분은 촘촘하고, 대화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초면인데,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임팩트와 자극이 큰데 대화를 갑자기 본문처럼 많이 해버리면 이거 너무 TMI 아니야? 투머치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안녕하세요." 했는데 "네." 하면서 너무 막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알기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력을 느낄 새도 적고 또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계기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쩌면 좀 가볍게 요약하는 정도의 나의 자기소개는 항상 좀 준비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리를 조율한다는 게 그 상황별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맥락을 잘 파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엄청 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사람 진짜 많이 만나면서 제가 좀 후천적으로 학습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팁을 조금 살짝 드리자면, 일단 처음 만났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또 사촌들 있잖아요. 뭐 친척 동생이나 아니면 친척 오빠 만났을 때 지난 명절에는 엄청 친했는데 이번 명절에 보면은 약간 조금 어색한 느낌. 근데 저는 그 어색한 느낌이 우리가 그 명절 지나서 만나는 사촌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시동을 걸 수 있게 가벼운 질문부터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벼운 질문이라는 거 자체가 나와 당신 사이의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뭐 이를테면은 이 카페 이런 게 맛있대.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 하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오늘 날씨 되게 좀 봄 같지 않았어?" 날씨 얘기가 사실 제일 좋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근황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저는 제가 이제 책도 내고 또 유튜브 채널도 하고 하니까 많이 당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받으면서 느낀 거는 '아 이런 사람은 정말 인터뷰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스몰 톡,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긴장을 풀어주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긴장을 푼 다음에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그 거리 조절이 진짜 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나자마자 갑자기 훅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냥 바로 와라 껴안아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거리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좀 센스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사람을 되게 선호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겠구나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좀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거고 상대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조금 부족한 부분은요. 저는 약간 좀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제가 MBTI를 부를 때마다 항상 좀 곤란해하는 게, 제가 MBTI가 다 약간 중간값에 있거든요. 다 그 경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너무 많이 바뀌고 어떤 유형도 저를 조금 대변할 수가 없어서 MBTI를 질문하는 게 항상 곤란한데, 그런 저에게 하나 바뀌지 않는 MBTI 성향이 있는데요. 저는 J 성향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검사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부터 해봤고. 근데 한 번도 제가 P는 나온 적이 없어요. 모든 다른 건 다 나와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계획적인 거니까. 근데 좀 제가 느끼는 한계? 답답함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제 틀 안에 갇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틀을 벗어나면 되게 큰 불안함을 느껴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불안도가 조금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MBTI가 거의 P100으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모임이 물소리 친구들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포천에 있는 물소리 캠핑장을 같이 가서 약간 나름의 뭐 남매 결연을 맺으면서 되게 친해진 그런 자전거 같이 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좀 특히 소중하게 여기고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 자체가 제가 좀 즉흥적인 걸 못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과 있으면 그거를 도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되게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주저없이 미술 학원을 좀 권하는 편인 게, 미술 학원에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그 안에서 분위기를 익히고 그게 또 나를 성장시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잘하고 싶은 것들, 이를테면은 일탈 이런 거 잘하고 싶으면 정말 그런 무계획인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해방이 되었고, 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회사원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다 회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 안 다니는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나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책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안 다니면서 책을 쓴 사람도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그게 사람일 필요는 없고 콘텐츠나 책에도 그런 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매력적이었던 사람들은 내가 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제가 콘텐츠 창작자로서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어디서 기인하는가. 저는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어떤 대리만족을 느낄 때, 혹은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 닮고 싶을 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금 매력적이고 싶다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좀 닮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제가 좀 발견하게 된 인간관계의 팁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기버, 즉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궁극의 매력 있음이 바로 이 기버한테서 나오는 어떤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는 뭐 저의 정말 또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인색한 사람이 별로다."라는 얘기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스스로 은연중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약간 손해 보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손해 보면 막 큰일 난다고 생각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남들보다는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많이 불안했던 아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베푸는 것 자체를 되게 어색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커서 '아 돈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자체도, 제가 뭔가 너무 항상 제 생각만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막 누군가에게 뭘 해 주면서도 자꾸 계산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돈을 좀 여유 있게 벌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오히려 여유를 찾고 나서, 그리고 제가 남들에게 선물 정도는 그래도 주고 싶은 거 편히 줄 수 있게 되고 나서 느끼는 게요. 이런 선물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특히 주고 싶냐면요. 나에게 또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여전히 너는 계산적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나만 그런 걸까?' 근데 저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손해 보는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정말 무언가를 줬을 때 이 사람도 그걸 고마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뭐 최소한의 성의 표시 아니면은 고맙다는 그 리액션, 그것만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그거를 뭔가 똑같은 가격의 선물로 돌려받지 않아도 되게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나도 무언가를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줘도 나는 똑같이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주고받는 것 자체를 좀 편안해하고, 그리고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관계가 결국엔 더 깊어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쁨 자체를 주고받는 경험이 커지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거에서 진짜 딱 재고 정말 내가 주는 거 받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지 않을 때만 이렇게 주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먼저 그 사람을 찾고 싶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사람들에게 나도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꼭 저는 선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전화로 건네는 안부 인사일 수도 있고, 또 힘들 때 건네는 위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한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오히려 많이 받아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그런 계속적인 주고받음이 있을 수 있는 관계는 앞으로도 미래가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다짐을 항상 좀 되새기는 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삶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는요, 어떤 그 고유의 그 사람만의 빛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우라처럼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막 빛이 촥 하고 있다, 이렇다기보다는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사람을 만날 때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과 얘기를 하면요, 진짜로 물리적인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니어도 콘텐츠나 책이나 글로만 읽어도 충분히 그런 힘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힘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사람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의 힘? 눈빛? 이게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는요, 어쨌거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더 이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삶을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을 좀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 삶도 소중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저는 그걸 놓지 못해서 진짜 제가 기 많이 빨리면서도 계속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 중 하나가 장동선 박사님 쇼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시니컬한 사람의 연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낮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대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 저건 안 될 거야. 아, 저걸 해서 되겠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약간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게든 뭔가 그걸 해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유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만났을 때 항상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가끔 또 얼마나 또 힘든 때가 많아요. 좋은 얘기만 항상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뭔가 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똑같이 뭔가 부정적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말 적어 두고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삶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 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아 이현님, 저는 많이 우울한 편인데 그럼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저는 누구나 삶에서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알아요. 저도 정말 너무 많이 우울했어서 진짜 오히려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막 화가 났어요. '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거려.' 막 이럴 정도로 진짜 저도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터널을 걷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내 삶조차도 사실은 사랑스러운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나도 내 삶을 한번 사랑해 볼 수 있을까?' 저도 제 삶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하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 누구에게도 제가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어떻게 사랑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되게 우울증이 진짜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막 많이 울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약간 사람이 물렁물렁한 감 같아. 그냥 터뜨리면 이게 툭 터지는 고름 같아. 제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울을 봤는데 제가 눈이 너무 빨간 거예요. 진짜 눈 주변이 다 고름 같은 거예요. 그 터뜨리면 눈물이 퍽 하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런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 그럼 내가 해 줘야겠다. 이런 나라도 내가 사랑해 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쪼끔씩 내 삶을 내가 사랑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아끼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밝아지고, 그리고 삶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사실은 마음을 갖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이 힘든 세상 이런 거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건 알아요. 근데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외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일단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를 둘러싼 이 삶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빛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엔 사랑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매력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진짜 항상 저의 이야기가 되게 주관적이고 또 저만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공감을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나처럼 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들어 주시고 저를 찾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마음을 갖고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니까 또 듣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댓글에 편히 남겨 주시고요. 또 제가 멤버십에서만 나누고 있는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하고 재밌는 허심탄회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멤버십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부탁드리고, 또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더보기에 저희 그림 학습지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